여름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는 시간 길어지고, 그러니까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없나 해서 간이 강한 거, 매운 거, 인스턴트 음식들, 밥도 하기 싫고 다 귀찮으니까 자꾸 시켜 먹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기혈수를 보충해주는 좋은 재료들로 만들질 않았어요. 연근, 혈을 만들어주면서 진액도 보충을 해줍니다. 연근 아주 좋아요. 거기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사삼, 맹문동,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 조합.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체온이 잘 조절이 안 될 때 시원하면서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게 맹문동이기 때문에 여름에 아주 주요하게 잘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피로가 안 풀리고 기운이 딸린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의학적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개념은 항상 기혈수 안에서 움직입니다. 몸의 작동 원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몸의 모든 대사가 일어나고, 물질을 운반할 수 있어야지 세포 하나하나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최종 종말 단계 세포 활동은 물을 이용한 세포 활동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이 왔을 때 어느 부분이 약해졌는지, 기가 약해졌는지, 혈의 능력이 떨어졌는지, 수, 진액, 세포 말단 차원에서 부족해져서 진액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요것만 체크해서 각 단계별로 보강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더워졌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거 역시도 기혈수 차원에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기운 없다, 사람이 처진다, 녹초가 된다, 더위 먹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가 빠져나간다. 기가 뭐길래 빠져나가는 걸 사람들이 느낄까요? 기운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에어컨을 틀면 기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더우면 기운이 빠져요. 실제 기운이 빠진다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에 의한 체온 상승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체온 조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땀을 흘리는 것은. 땀 자체가 어느 정도 온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땀이 피부에서 기화되면서 열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체온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혈액, 심부에서 온도가 높아진 것, 심부에서 온도가 높아진 혈액이 체표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냉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하려고 땀을 내게 되어 있는데 몸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작용해요. 온도가 높으면 이 땀을 언제까지 흘려야 된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작용이 일어납니다. 땀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계속 빠져나갔을 때 몸 안에 수분과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가고 그 외에 단백질도 같이 빠져나가요. 원래는 온도 조절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물질 손실까지 일어나고 에너지가 자꾸 고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돌릴 수 있는 기가 약해졌을 때 기운이 딸리니까 모든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심장도 맥없이 퍼지는 경향이 있고, 근육도 단단하게 잡혀 있어야지 힘을 쓸 수 있는데 다 느슨해져 버립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땀이 빠져나가면서 흐늘흐늘해져요, 사람이. 장기도 다 흔들리게 돼요. 그랬을 때 혈을 추동하는 심장의 능력도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여름인데 혈액순환이 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에 많이 노출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을 발명을 했죠. 에어컨으로 기가 빠져나가고 땀이 빠져나가고 물질이 손실이 되는 걸 막았어. 근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현재의 계절에 맞지 않는 온도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말초 혈관을 닫아버려요. 왜? 혈액을 체표로 보낼 정도의 온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체표 혈관을 닫아버리기 시작해요. 모세혈관이 닫힌다는 건 뭘 의미해요? 혈액순환을 방해를 시킨다. 에어컨에 계속 노출되는 계절이 오면 사람들이 혈액순환 장애를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이 아프고 담이 결려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여름에 맥을 못 쳐서 심장 능력도 떨어졌고, 혹은 에어컨을 켜서 체표순환이 떨어지게 됐을 때 당연히 세포 활동도 떨어지고 세포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변비가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입이 마르고 소변 문제도 잘 생기게 됩니다. 여름이 됐을 때 겨울보다 컨디션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근데 여름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고 생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계속 에어컨에 노출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땀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내 몸을 많이 사용해서 나는 땀은 순환을 바탕으로 해요. 우리가 심폐활량을 높이고 심박수와 폐활량을 높이고 에너지 대사를 많이 하면서 혈액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세포 대사,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거기서 열이 났을 때 흘리는 땀. 그거는 모든 대사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일어난 결과예요. 그리고 몸이 강해졌기 때문에 뭘 먹어서 빠르게 보충이 됩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도 금방금방 보충이 돼요. 몸에 전해질이 부족하다 인식하고 넣으면 바로 다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체의 정상적인 사용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안 하고 체온 조절용으로 땀이 계속 나왔다. 이거는 사실 비상시 흐름이에요. 정상적인 근육의 열에 의한 땀 작용이 아니라 단순히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그 부분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땀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왜? 이 모든 수분과 전해질은 딴 데 쓰여야 되는데 오로지 땀을 흘리고 체온 조절을 하는데 사용되고 소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과 여름의 특수한 상황에서 흘리는 땀들,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흘리는 땀들은 전혀 몸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고 몸이 건강해져요. 기운이 난다라고 하는 땀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운동은 안 하고 무기력해지면서 흘린 땀들, 땀을 흘린 후에 무기력해졌다 이런 느낌이 자꾸 과중이 되는 그런 기력을 떨어뜨리는 땀은 최종적으로 몸의 시스템을 좀 무너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런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 몸에 기력도 생기고 혈도 만들고 진액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혈수가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계절, 땀을 많이 흘린 이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 결과로 위장도 약해졌고 대장도 약해졌고 여름 되면 막 설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이 기혈수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위장까지 약해졌는데 보강하겠다고 막 기름진 거 많이 먹잖아요. 탈이 나. 또 수분이 많이 부족해. 과일만 계속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온도 조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냉방병이나 이런 현상에 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진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래, 난 수분을 많이 먹어야겠어. 물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이렇게 보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속이 냉해져서 위장 기능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철 섭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닭고기예요. 닭고기인데 그냥 말고 삶아서 찹쌀이랑 찹쌀 닭죽 요걸 먹게 되면 외부로 열이 발산되면서 안이 차가워진 걸 따뜻한 성향의 닭고기를 통해서 보강을 해주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찹쌀은 소화에 방해를 주지를 않고 열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는 걸 많이 막아줘요. 그래서 찹쌀 닭죽 첫째로 추천드리고 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당근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을 죽으로 먹어도 되고 그냥 데쳐서 먹어도 돼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의 문제가 없어. 소화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도 영양 파괴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익혀서 먹으면 소화에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혈을 보강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연근, 혈을 만들어주면서 진액도 보충을 해줍니다. 연근 아주 좋아요. 거기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연근을 반찬으로, 연근 조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반찬으로 계속 쟁여놓고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정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닭고기도 소화를 못해. 나는 육류는 거의 못 먹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게 계란찜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드실 수 있고 단백질 부족분을 어떻게든 좀 채워야 되는 경우에 아주 추천드립니다. 소화에 전혀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그 단백질원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너무 안 된다. 계란찜을 떼지 말고 매일 드세요. 그리고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약재 차원에서 어떤 게 좋냐 했을 때 소화에 부담이 안 되는 약재 구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게 산약. 소화에 아주 좋고 소화 점막 형성에도 좋고 대장 쪽에도 좋아요. 그리고 기운 빠진 걸 막아줍니다. 얘가 여름철에 이렇게 싹 깎아서 생거 하나 딱 먹고 나면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기력까지 빠져 있는 분들 음식보다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싶다 하면 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와 어울리는 약재가 백봉력. 여름철에도 수분 저류가 생겨요. 잘 처리를 하지 못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붓고 수분이 잘 흐르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약재가 백봉령입니다. 백봉령은 또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불안을 낮춰주고 심장의 기운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 대사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고 부족한 수분도 어느 정도 보충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산약 백복령 조합은 아주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피부가 막 건조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여름에도 건조함을 느낍니다. 땀 흘리고 나면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삼, 맹문동, 호흡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약재 조합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체온이 잘 조절이 안 될 때 시원하면서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게 맹문동이기 때문에 여름에 아주 주요하게 잘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피로가 안 풀리고 기운이 딸린다 그러면 구기자 차를 드세요. 구기자에는 미세 원소들이 많고 혈액의 밸런스를 잘 맞춰줍니다. 보혈 기능이 강하고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눈까지도 피로감을 빼버려요. 그래서 구기자차를 자주 드시면 피로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여름에 기운 빠지고 체력 떨어질 때 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심장이 힘들어지고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열 때문에 이 심장의 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심장을 안정화시켜주고 혈액을 말초로 분산시켜서 심장의 부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게 단삼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단삼도 통강 내서 차로 끓여 먹어도 괜찮고 여기다가 당귀 조금만 넣어서 보혈 기능을 도와주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약재들은 다 차로 드셔도 안전한 조합이니까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운 빠지는 여름에 하루를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요즘은 5시 한 40분 정도 되면 해가 떠요. 좀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생활 리듬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게 좋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활동을 하는 게 좋고 또 여름에 너무 더워지면 해가 뜨기 전에 활동을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가 높이 떴을 때는 그 빛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햇살은 파장이 다릅니다.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저는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학도 끌고 오지 않아요. 아침에 한번 태양을 보고 낮에 태양을 느껴보시라고. 아침 태양은 파장이 아주 좋아요. 생명력이 느껴지고 온화하고 사람의 기운을 올려줍니다. 근데 높이 뜨거나 지는 해는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침 해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아침부터 그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기운을 만드는 작업들을 아침에 하면 하루를 그걸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쭉 돌리면서 혈액이 가장 왕성하게 도는 시점이 점심때쯤에 피크를 쳐요. 그 다음부터는 또 떨어지거든요. 피로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심때 혈액이 잘 돌 수 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 반드시 산책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점심 먹고 항상 산책을 하는데 여름에 뜨거워지면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태양이 너무 강해서. 그럼 저는 우산 쓰고 나가요. 양산 쓰고 나가거나. 남자는 양산 쓰면 안 되나 그런 개념이 저는 없기 때문에 햇빛 떡 피하고 이렇게 딱 쓰고 커다란 그 우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쓰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늘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여름에는 산책을 할 때 태양을 좀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본인의 방법들 그거 아니더라도 여름에는 나무가 울창해지니까 나무 그늘이 있는 코스가 생기잖아요. 그런 데로 산책하셔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쓰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름에 땀을 통해서 같이 전해질 손실이 자꾸 일어나고 나트륨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 싶을 때는 반드시 소금 2꼬집 넣어서 마셔주면 빨리 보충이 돼요. 수분 손실을 빠르게 보충을 해야지 세포가 탈수 상태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제품 넣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제품 사용하셔도 좋고 편하게 아무 소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에 생활 규칙이 무너지고 그때 건강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여름에 규칙이 무너지냐면 이 더위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규칙이 무너집니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부족, 입이 마르고 몸이 건조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에어컨도 몸을 자꾸 건조하게 만드니까 물을 당겨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먹죠? 보통 사람들 자꾸 커피를 마셔요. 근데 커피는 수분 보충에 아주 안 좋아요. 커피가 가진 성향 자체가 건조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뇨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즉 목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계속 물을 빼내.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체온까지 같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냉방기가 틀어져 있죠. 체온이 떨어집니다. 진액이 빠져나가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무기력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여름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와, 정말 난 여름이 너무 싫어. 그러면서 이제 모든 활동을 접어버려요. 그나마 좀 하던 운동 안 하게 되고 생활의 규칙도 자꾸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 움직이니까 뭐 하겠어요. 앉아있고 누워있고 자는 시간 길어지고 그러니까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없나 해서 간이 강한 거, 매운 거, 인스턴트 음식들 밥도 하기 싫고 다 귀찮으니까 자꾸 시켜 먹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기혈수를 보충해주는 좋은 재료들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기혈수가 고갈이 되고 몸이 뭔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악순환에 빠져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끊어내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커피를 끊는다든가, 덥지만 더운 환경에서 어떻게 운동할지 방법을 찾아낸다든가, 그리고 입맛은 없지만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든가, 하나하나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개입해서 그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냥 이 상황에 푹 빠져서 나는 여름이 싫어, 귀찮아, 음식 시켜 먹고 운동 안 하고 거기서 며칠만 머물러 버리면 그게 습관이 돼 버리고 그 방식대로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특히 여름에 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를 해야 돼요. 첫째로 저는 모든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뭐하러 해? 내가 물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다고? 난 물 싫어해, 물 무서워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수영은 내 인생에 별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삶에 물과 관계된 그 좋은 행동들은 본인 삶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수영을 할 줄 알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물이 많고 물을 이용한 재밌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살든 1시간만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강과 호수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많아요. 요즘은 정말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 수영하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그런 걸 꾸준히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카약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고 호수에서 타고 강에서 타고,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취미고 운동들이에요. 특히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 수영을 하게 되면 체온 조절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물놀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드릴입니다. 반찬도 좋고 제가 말했던 그런 걸 차로 먹는 것도 좋고 저희 제품을 사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기혈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하루에 한 번씩 신경 써서 챙겨 먹자.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내 기혈수가 빠져나가기 전에 꾸준히 관리를 해두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내 몸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챙겨 먹는 음식 매일매일 그걸 꾸준히 챙기는 거, 그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초보감 단이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